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서울 규제지역 해제됐습니다. 1월 2일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전 지역이 규제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것도 전부 다 뭐 조정대상 지역, 투기 지역, 투기 과열지구 전부 다 총괄 사라지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바뀌게 되면 어떻게 바뀐 건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뭐가 바뀌는 건지, 실제로 어떻게 바뀌고 어떤 게 새롭게 추가되거나 어떤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일단은 정부에서 1월 2일 날쯤에 얘기를 했어요. 보도에서 계속 규제지역 해제된다, 뭐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이 지역 규제지역 해제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라고 1월 2일 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보도의 설명 자료에 아직 발표도 안 됐는데 사전에 미리 잘못된 정보가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오해를 방지하고자 규제지역 해제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월 2일 날 강남 3구 용산 빼고 규제 싹 푼다는 기사가 나오자마자 그랬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날이죠. 1월 3일 날 바로 기획재정부에서 보도자료가 뜹니다. 자, 서울 투기지역 대폭 해제,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투기지역에서 해제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바로 다음날 얘기가 언급되자마자 바로 확정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자, 이거를 보고 다시 한번 내용을 보면은 1월 2일 날 이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해제되는 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월 4일까지는 기준으로는 서울 전 지역이 지금 투기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는 1월 5일 이후에는 용산, 서초, 강남, 송파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규제에서 해제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 원래 지금 규제 지역이었고, 그에 따른 대출도 제한이 있었고, 청약도 제한이 있었고, 기존의 세제 혜택도 이제 제한일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싹 다 사라지게 된 겁니다. 자, 정부에서 말하기로는 복잡하죠. 굉장히 내용도 많고, 투기 지역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의 대출 부분, 그리고 세제 부분, 그리고 전매 제한 부분, 청약, 정비 사업들, 이런 것들의 각종 규제들을 많이 걸어놨습니다. 대출도 최대 50%를 넘길 수 없게끔 되어 있었고, 그런데 이게 해제가 되면서 최대 70%까지 실수요자들은 80%까지 가능하죠, 현재. 그렇게 이제 완화가 된 거고, 그리고 다 세제 부분도 뭐 취득세라든가 이런 이제 양도소득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면 다 완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 청약도 여러 개가 이렇게 기준에 뭐 전매 제한이라던가 실거주 의무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최대 10년이고 실거주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사라지거나 대폭 완화가 된 겁니다. 자, 어떻게 완화가 되는지 한번 그 중에서도 여러 개가 있지만 중요하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꼭 아셔야 될 몇 가지를 살펴보자면요. 정리가 잘 돼 있어서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 자, 일단은 우리 용산 강남 3구 제외 모두 규제지역에서 해제가 됐어요. 기존에 있던 나머지 지역들도 전부 다 해제가 된 거고, 이 3구를 제외하고 모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해제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청약을 앞두고 있거나 청약을 이제 막 시작했거나 이런 곳들에 이제 해당 사항이 좀 있겠죠. 실거주 의무도 최대 5년까지 실거주를 의무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폐지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기존의 부동산 규제, 어찌 보면은 가장 걸림돌이었죠. 뭔가를 청약을 하거나 뭔가를 매수하려고 했을 때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전매 제한도 최대 10년이 최대 3년까지입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둔촌주공 아파트 분양했잖아요. 그게 전매 제한이 8년이었는데 이게 적용이 되면 이제 1년으로 바뀌는 거예요. 실거주 의무가. 굉장히 완화가 돼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거나 조금 더 진입 요소가 좀 완화가 됐죠. 그래서 이 부분 전매 제한이 완화가 굉장히 많이 됐다. 그 부분. 중도금 대출도 원래 12억까지만 이하까지만 가능했었는데 그 부분이 폐지가 된 거죠. 네, 이제 규제에서 사라졌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는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자금이 약간 부족했던 실수요자 내지는 뭔가 준비하려는 사람들에게도 활로를 열어준 거예요. 그리고 기존주택 또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1주택자 같은 경우는 기존주택, 그러니까 당첨이 됐을 경우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되는데 그 의무가 폐지가 됩니다. 이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청약을 할 수 있고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예요. 무조건 요건이 폐지가 되는 거예요. 청약 신청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굉장히 큰 게 바뀌는 효과거든요. 그리고 각종 뭐 주거 공급, 주거 복지 시설 강화된 거야 뭐 당연히 아는 얘기고, 이걸 또 세부적으로 한번 내용을 봤더니 올 1월 5일이죠. 강남 3구, 용산구 제외 모두 폐지.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건부터 새로 이게 적용을 하겠다. 이미 공고난 사업장은 미적용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매 제한 완화가 이제 3월부터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소급 적용한답니다. 기존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바뀌는 이 부분이 전매 제한이 소급 적용을 한다고 했고, 실거주 의무도 소급 적용입니다.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전매 제한과 실거주 의무가 폐지된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한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지금 최근에 또 금리 인상이다 뭐다 가격도 좀 하락하는 것 같고 망설였던 분들 내지는 또 뭐 PF 대출부터 시작해서 뭐 건설사도 좀 문제가 있고 가격도 하락하고 인기도 예전만 하지 못하다는 기사들을 접해봤던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이 부분이 해제가 되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조금씩 관심도가 많이 높아질 겁니다. 단 어제 오늘만 하더라도 제가 또 문의한 상담하는 것들도 굉장히 그 건수들이 많이 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이제 뭔가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참았다가 뭔가 좀 찾으려고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중도금 대출 허용되는 것도 굉장히 큰 효과고요. 이제 이것들 청약 규제 완화되고 1주택자들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제가 해제가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해제가 되면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은 좋아. 이렇게 해서 쉽게 풀어드리면 대출도 이제 풀어줬고 청약들도 특히나 많이 했고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추가 매수를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게 완화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에 따른 파급 효과, 실제적으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일단은 우리 규제지역 해제. 규제지역이 이제 해제가 됐어요. 이제 된 거예요. 1월 5일부로. 자, 그러면 그 효과가 어떻게 되냐? 자, 우리 재건축 추진하고 있거나 가능성 높은 부동산들이 있죠. 그리고 분양을 막 했거나 이제 분양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곳들이 성공 확률, 분양이 완판될 확률이 높죠. 간단하게 최근만 놓고 보더라도 둔촌주공이나 광명자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좀 인기가 시들했다고 나오잖아요. 물론 다 적용이 되진 않겠지만 소급 적용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혹시라도 이번에 완판이 안 돼도 다음에 추가 분양할 때 전부 다 미분양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분양이 성공할 가능성이 좁죠. 왜냐? 실거주 의무도 사라지고 전매 제한도 대폭 완화가 되고 1주택자도 청약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추진하고 있는 곳들, 그리고 분양을 앞둔 곳들, 그리고 분양 나중에 새롭게 바꿀 가능성이 높은 재건축 아파트들까지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는 건 곧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될 거고, 관심이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가격이 하락했다고 하면 지금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에 따른 거래 활성화.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이제 바닥 찍는 거 아니야? 이제 계속 완화가 됐는데 실제로 피부로 느껴지게 되고 이게 좀 규제가 많이 풀렸는데 꽤 커졌는데 이제는 좀 사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대기 수요자들의 움직임도 좀 생길 수는 있겠죠. 그래서 가격이 반등할 수 있는 그 심리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에 대한 부분이 일정 부분 세제 완화라던가 이런 규제 완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상쇄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가능성들이 있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가격이 굉장히 높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실 규제 여부를 떠나서 여력이 좀 있는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가격이 하락하든 상승하든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엔 아무래도 규제 완화로 인해서 뭐 저가형 부동산들, 뭐 예를 들면 매매가 9억 이하에 그래도 접근이 조금이라도 수월한 그런 부동산들을 중심으로 하락했던 지금 현재의 추세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서 일부 단지들은 특히나 재건축을 중심으로는 다시 소폭 상승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 열린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자, 이 규제가 해제가 됨으로써 이제 보유세라든가 지금 양도세들도 감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기준에서도 야, 이제 바닥이 찍고 반등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조금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급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러면 금매들도 많이 소진이 되겠죠. 그리고 매수하려는 사람들, 그러니까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항상 먼저 우위에 있었던 지금 현재의 시장이 다시 서서히 균형을 맞추겠죠. 왜냐? 팔려는 사람들은 이제 팔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좀 더 버틸 것이고,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원래 적었는데 이번에 규제가 해제되면서 나도 접근할 수 있겠다 하면서 조금 더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서서히 균형을 맞추게 되면서 어느 정도 하락폭이 좀 심화됐던 최근에 몇 달 동안이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규제 지역 해제가 됐어. 이 효과도 알겠어. 자, 그러면 여기에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그런 부동산은 어떤 걸까? 제가 말했지만 부동산 종류로 봤을 때는 재건축이라든가 이제 분양을 앞둔 그런 부동산들이 인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 그럼 그 지역이 어딘데? 특히나 이번에 정비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재건축, 재개발 이제 완화 계속 하잖아요. 그런 곳들을 이제 중심으로 보는 게 좋은데 또 해당 지역이 또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 좋아. 그거 이제 부동산이 이제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어디가 좋아질까? 어디를 준비해야 되고 어디가 가장 유망할까? 이게 가장 궁금하시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어느 지역이 가장 유망한 거야. 이게 가장 사실은 핵심 포인트죠, 사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오늘은 규제 지역 해제된 걸 실제적으로 확정 발표가 나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다음 주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께는 다음 주에 어느 지역이 가장 유망한지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공개를 해서 지역이 어디가 가장 유망하고 어디가 다른 지역보다 눈에 띄게 좀 더 상승할 수 있는지 여기에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부동산이 계속 상승할 수 없고 계속 하락할 수 없듯이 출렁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지만 지금 하락 추세인데 여기에 있어서 급격한 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미분양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급격하게 하락해도 굉장히 이렇게 부담스럽거나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칼을 뽑아 들었고 더욱더 상황을 봐서 더 뽑아 들일 수도 있고 조금 더 다시 규제를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흐름이 하락 추세 흐름에서 이번 발표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심리적인 조금 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에 여기에 따른 실제적인 정말 혜택을 많이 입을 지역들, 선점해야 할 지역들을 고르고 골라서 한 4-5군데 지역들 찝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